자, 아까 8-3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 거기서 지금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변화율 하면은 기억하는 거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오는데,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었죠? 한마디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었고, 순간 변화율이 우리가 x는 뭐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게 바로 미분 계수를 의미했다. 즉 리미트가 들어간 것이 바로 순간 변화율이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그렇게 나오죠. 순간 변화율, 근데 뭐에 따른 시간에 대한 즉 t에 대해서 미분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리미트가 있다라는 거는 미분했다는 소리니까. 그래서 우선은 거기 의미하는 게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길이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도 있고, 한마디로 각의 변화율을 물어볼 수 있어. 근데 그 변화율이 다 뭐냐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변화율이라는 거야. 거기 순간 변화율이 미분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 자체가 다 거기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의 순간 변화율, 그리고 넓이의 순간 변화율, 그 다음 부피의 순간 변화율, 그 다음 각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은 다 뭐냐면 미분을 한다라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길이를 L이라 하고, 넓이를 S라 하고, 그 다음 부피를 V라 하고, 그리고 각을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θ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순간 변화율은 미분을 하는 건데, 뭐에 대해서 미분한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래서 지금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냥 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다 t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각을 다 무엇으로 표현해야 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하죠.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t에 대해서 미분하지. t에 관한 식으로 표현도 안 했는데 t에 관해서 미분을 못 하잖아.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미적분 2에 가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 뭐 음함수의 미분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분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미적분 1에서는 지금 t에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미분해야 돼요. 다른 문자를 t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매우 힘들죠. 안 배우니까.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들, 뭐 부담을 그렇게 가질 필요는 없고요.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주어진 어떤 것을 t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요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시각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와 있고, 이제 뭐 기호 문제가 8-4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8-4는요, 여기 이게 자 표현이 잘 보세요. 키가 되게 크네. 옛날에
170 아니었는데 이 문제 잘한다 봐. 거기서 이제 여기 4m 4m 여기 등대가 있고 등대가 아니고 등대 그리고 얘가 1.8m짜리가 여기 서 있어. 1m 80이네. 나보다 작아. 이렇게 있어. 1m 80짜리 하나가 있어. 그래서 당연히 얘는 여기서 불빛이 비치니까 이놈의 대가리를 딱 대가리가 아닌 머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림자. 흐물흐물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야. 불빛이 비치니까 바닥에 이렇게 생겼어.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상황은 이렇다.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얘가 여기 바로 밑에서 얘가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매분 88m를 간대. 여기 분이라고 썼어. 1분에 88m 간대. 한마디로 속도가 주어진 거야, 속도. 근데 물어보는 거 1번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지금 머리 끝의 그림자의 속도. 머리 끝의 그림자의 속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림자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 지금 이걸 물어봤어요.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요거.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거는 이제 사람도 있고 뭐 등대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일반화시켜서 도형으로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 여전히 여기에 직선 하나를 걷습니다. 이게 사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길이를 표현해야 되는데 길이를 두 개로 표현할게. 얘를 그냥 정석하고 똑같이 할게요. 그냥 문자를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얘를 x로 놓고요. 얘를 y로 놨어. 뭐 얘를 y로 놔도 되고 전체를 x로 놔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 근데 봐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얘가 머리 끝의 그림자의 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거 스타트하는 지점이 어디야? 얘가 여기서 시작을 했어. 얘가 여기 밑에서 얘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단 말이야.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처음에 그림자가 어디 있을 것 같아? 그림자는 당연히 여기 있겠지. 맞지? 그 얘가 조금씩 가면은 얘가 봐봐 여기 왔어. 그럼 그림자 머리 끝은 여기로 오지. 그러니까 그림자는 이제 이렇게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여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결국 머리 끝의 그림자의 속도는 결국 이 x와 y를 구별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y의 길이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y의 길이. 그러니까 y 길이. 전체 길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근데 2번 봐봐. 2번은 그림자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이게 그림자다. 이게 그림자. 물론 얘가 여기 있었어. 얘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의 길이가 이 길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이 길이의 변화율이야. 즉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 2번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y-x의 길이의 속도.
속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도 되는 거야. 속도보다는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도 똑같은 얘기야. 이게 속도나 순간 변화율이나 똑같은 거야. 순간 변화율.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순간 변화율, 뭐 속도라고 해도 되고 순간 변화율을 얘기해도 돼. 그럼 이제 뭘 해야 된다는 소리야? 저 길이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뭐가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근데 봐봐, 우리가 여기가 4고 길이가 4m, 여기가 1.8m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닮음밖에 없어. 닮음. 몇 대 몇? 이거밖에 없다고.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 88m/분,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x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길이잖아. 저 x를 미분하면 88m/초 분이 되는 거야. 초가 아니고 88m/분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 이거를 내가 이제 t에 관한 식으로 쓸게. 봐봐, 이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얘가 뭐가 된다? 88이 됐다는 소리야 지금 이게. x라는 그 길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그게 88이 됐다. 그러니까 길이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 거 맞아. 저게 88로 걸었대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제일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자, t에 관한 식을 그냥 t에 관한 식이 있었어. 미분했는데 88이 됐어. 그럼 x를 뭐라고 쓰면 될까? x는 88t라고 쓰면 되잖아. 88t를 미분하면 88이 되잖아. t에 대해서.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 그지? 자, 이제 요게 가장 중요하다. 요게 핵심이다. 요거 쓰는 게. 요게 핵심. 자,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여기 4대 y는 이거 대 이거 뭐 이런 비례식을 써야 되거든요. 비례식 써볼게요. 4대 y는 1.8대 얘 1.8대 y 마이너스 x입니다. 이렇게 썼어. 그럼 x, y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1.8y는 4y 마이너스 4x 4x는 2.2y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잘 봐. 지금 x가 4 곱하기 88t야. 그러면 y는 무엇이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잖아. 얘를 2.2로 나누면 y가 나오겠지요. 그럼 2.2로 나눴어. 그럼 이제 계산 더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포기하면 되고, 얘를 10을 곱하면 22, 얘는 880. 그러면 40 곱하기 4, 160t. 지금 이걸 통해서 y가 160t가 됐다. 이런 겁니다. 됐지? 자, 이제 1번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는 y의 길이의 속도죠. 그럼 지금 여기 y 봐봐. y는 이 길이가 160t야. 그렇지? 그럼 속도 구하래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되잖아. 얘를 미분을 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t에 대해서. 그럼 160이잖아. 그렇지? 160이 나옵니다. 1번은.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고. 2번 봐봐. y-x의 길이의 속도 y는 160t, x는 88t 빼면은 몇이야? 72t잖아. 72t. 얘가 72t야. 그치? 그러면 얘도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뭐 나와? 72가 나오겠지. 72. 근데 지금 이 160이랑 72는 다 뭐에 대한 거냐면
단위가 미터 퍼 초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1번이 160이 되고요. 2번이 72가 됩니다. 다 단위는 미터 퍼 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건 아니잖아. 얘가 뭐 초당으로 바꿀 수도 있고, 세크로도 바꿀 수 있고, 시간으로도 바꿀 수 있고, 바꾸는 거는 뭐 일도 아니지만 어차피 단위가 미터 퍼 분으로 됐으니까 답도 미터 퍼 분으로 대답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길이를 시간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미분한 게 속도 또는 순간 변화율이다. 변화율이 이렇게 말. 변화율이다. 속도 또는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돼. 대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림자 끝에 성역하고 그림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다르다. 그림자 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그림자의 속력은 그림자만 표현된 그 부분에 대해서 길이 그거를 한마디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바로 그림자의 속도가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은 100% 틀립니다. 구별해야 돼요. 가끔 학교 시험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뭐 헷갈리면 안 된다. 학교 시험에 그래도 옛날에 좀 나왔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8-5 8-5는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mm의 비율로 증가하는 공이 있다. 단 처음 공의 반지름은 0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네. 매초 2mm의 비율로 증가한다. 1번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일 때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 이게 1번. 2번은 반지름이 10일 때 부피의 순간 변화율.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반지름을 표현하자. 반지름의 길이를 표현하자. 이 말입니다. 자, 처음 반지름이 0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고 0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반지름이 매초 2mm씩 증가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반지름을 봐봐. 여기 우리가 순간 변화를 보여야 되니까 어차피 건널비는 반지름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 부피도 반지름으로 표현하잖아. 그럼 반지름은 우리 어차피 이거 순간 변화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 되는데 t에 대해서 미분해야 된단 말이야. 즉 이 얘기는 r이라고 하는 이 반지름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관건입니다. 반지름을 t에 대해서 표현해야 된다. 이게 관건이야. 그럼 봐봐. 선생님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 r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혹시 이거 자신 있는 사람 얘기해. r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데 어떻게 나타내는데? 근데 힌트는 이거죠. 매초 2mm씩 증가. 매초 2mm씩 증가한다는 소리는 이건 뭐가 주어진 거야? 이건 뭐가 주어진 거야 지금? 이게 속도잖아. 그러면 이거를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꾸든지, 근데 밀리미터가 더 좋겠지. 그러면 r을 뭐라고 써도 될까? 속도니까 미분해서 2가 나오도록 하는 r은 et 맞죠? et 그럼 1초가 되면 2mm가 되는 거잖아. 반지름이 2초가 되면 4mm가 되는 거고, 그지? 물론 단위는 지금 mm로 우리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을 et로 표현한 거야. 아주 잘 됐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래서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건널비 이거는 지금 9 아닙니까? 9? 9의 건널비 공식 아는 사람 4파이 r 제곱 넓이는 제곱 부피는 세제곱 물론 부피는 3분의 4파이 r 세제곱 다시 4파이 r 제곱이다. 아, 요 정도는 알아야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닙니까? 맞는 거 같아요. 중학교인가? 아, 초등학교는 파이를 안 배우죠? 파이라는 용어를. 그럼 중학교 때 배우네. 초등학교 때 너네 원의 넓이 어떻게 배우는지 알지? 3.14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아닌가? 바뀌었냐? 요즘 초등학교도 파이 배우냐? 몰라. 왜 얼마 안 됐잖아. 초등학교 얼마 안 됐잖아. 알았어요. 선생님 생각 옛날에는 3.14로 배웠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5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 아니 거짓말이에요. 50년 전에. 아니다. 몰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R이 2t니까 집어넣어. 4 파이 R의 제곱 얘를 2t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풀어 써도 돼. 뭐 이거 굳이 뭐 이게 고백미분마 이런 거 쓸 필요 없고 그냥 전개해도 16파이 t 제곱이야. 지금 이게 넓이야. 근데 순간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 즉 s 프라임 뭐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죠. 그럼 미분을 미분을 하면 t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32 파이 t 이겁니다. 32 파이 t 이렇게 됐어. 아하. 근데 그럼 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죠.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번 반지름이 11대. 그러면 한마디로 2t가 11대니까 t가 5일 때 5초가 됐을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반지름이 센티미터로 돼 있어? 아, 그러네. 오, 잘했어요. 아주 좋은 방향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틀릴 뻔했습니다. 그럼 얘를 센티미터로 하면 당연히 얘는 밀리미터로 하면 100mm 맞나요? 네. 그러면 얘가 50이 되겠네요. 그럼 t가 50이 됐고요. 여기다 50을 집어넣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 160, 1600 파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16이 되죠. 왜? 거기서는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꿨기 때문이죠. 봐봐. 센티미터로 바꾸면 얘가 2t가 아니겠지. 얘는 0.2t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위 때문에 답이 다르게 나왔다고. 선생님은 단위가 밀리미터 제곱 퍼 세크로 바꾼 거야. 근데 거기는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로 바뀌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 아무튼 거기를 보든지 이걸 보든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처음에 헷갈리는 게 S가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이게 R이 10이라고 나왔잖아. R이 10이라고 나와서 이 상황에서 얘를 막 대입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이제 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넓이든 길이든 부피든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난 다음에 무조건 미분한 다음에 대입해야 돼. 미분한 다음에 뭐 대입하고 미분하고 이런 게 아니야. 미분하고 대입한다. 대신 조건에 맞는 t를 구해야 되겠죠. 그냥 미분해서 t를 대입하면 됩니다. 요거 지금 단위가 우리가 밀리미터의 제곱 퍼 세크를 쓴 거고 아래 거는 우리 센티미터로 합시다. 센티미터로 하면 얘는 0.2t로 이제 바뀌죠. 센티미터입니다. 그럼 부피는 당연히 부피는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야. 그럼 얘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3분의 4 파이 0.2t의 세제곱. 근데 봐봐.
이제 이거를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이 이거를 세제곱 하려고 했어. 물론 세제곱 하면 돼. 세제곱 하면 돼. 하면 되는데 고백 미분을 써도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뭐 근데 뭐 어려운 소수는 아니니까. 얘가 0.2가 어차피 5분의 1이잖아. 5분의 1에 세제곱 하는 거니까 5분의 1에 세제곱은 125분의 지금 1 있고 3분의 4 파이 세제곱이잖아. 이제 미분해야지 얘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그러면 지금 얘가 375분의 얘가 4가 있는데 3이 곱해지면서 12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 3 나눠야 돼. 125분의 4였어. 뭐 아무튼 이렇게 했어. 근데 t가 자 이것도 이제 단위가 센치로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10이 되는 t가 50. 잠깐만 이거 잘못했나? 잠깐만 이거를 잠깐만. 이거 센치가 0.2cm 아니야? 이거 맞는 것 같아.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t가 50입니다. 그걸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고. 그래서 125분의 4 곱하기 파이하고 50의 제곱. 얘는 지금 이 50이라는 숫자는 지금 5가 몇 개가 있냐면 5가 총 4개가 있어. 얘는 5가 4개요, 2가 2개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2가 2개 맞냐? 맞죠? 이제 그래서 5가 하나 살고 4는 16 곱하기 5는 16 곱하기 5야? 그러면 18, 18. 물론 이제 계산이 모르겠어요. 80파입니다. 이거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컨드. 80파이에요, 80파이로. 갑자기 막 피곤해졌어요. 계산하기. 그래서 우선 지금 미분 활용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이제 우리가 남은 파트는 적분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진도는 빨리 끝내되 우리가 뭐센 비라든지 이런 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그것도 연습하고 가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진도는 그래도 빨리 그냥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게 나으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 센 비 우리 부등식 부등식 이후에 해야 될 거 조금 합시다. 시간 좀 있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그래봤자 유형이 몇 개가 있나 볼까요? 유형 17번까지 있고 진짜 얼마 안 되네. 오늘 다 합시다. 충분히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유형 8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지우고 시작합시다. 자, 우선 유형 10번 속도.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복습을 해볼까요? 4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번은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81페이지 43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T에, 시각 T에서의 위치. 여기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치라고 놨어.
위치가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 원점을 지난다. 이 원점이라는 것은 위치가 0이라는 소리입니다. 우선 위치가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x를 미분했을 때, 미분이 아니고 지금 얘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그래서 t 곱하기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요. 자, 이거를 보면 t가 0 하고 1이 나옵니다. 즉 t가 1일 때 원점을 지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t가 1일 때 원점을 지난다. t가 1일 때 원점을 지난다. 한마디로 1초가 됐을 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원점을 지나는 시간의 속도, 즉 t가 1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t가 1일 때의 속도.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얘가 속도라고 나는 배웠어. 그래서 x를 미분을 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니까 v 1을 구해라. 그러면 0이네. 아무튼 의미를 뭐 계산은 계산이고 의미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기본적인 문제는 해나가야 되겠다. 여기 48번을 같이 봅시다. 우선 시간에 따른 위치가 이렇게 됐는데 우선 속도가 6인 순간이라고 그랬잖아. 속도가 6. 그러면 당연히 x를 미분을 한 3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2 이게 바로 속도다. 맞죠? 위치를 미분한 게. 그러면 속도가 얘인데 얘가 6이 되는 얘가 6 얘가 속도잖아. 속도. 이게 속도가 6이 되는 순간의 가속도. 그러면 자 우선은 얘를 속도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튼 얘를 만족하는 t를 구해야 돼. 그럼 이항시켜서 2차 방정식 풀어야 되겠죠? t가 음수인 거는 안 찾아도 됩니다. t가 3일 때의 속도가 6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의 가속도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 속도가 여기 t에 대한 2차식. 그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할게요. a. 그러니까 a는 우리 가속도 영어로 했을 때 약자를 그냥 써서 a라고 많이 쓰는 거고 속도는 v로 많이 쓰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6t-3 이게 가속도
근데 아까 속도가 6인 순간에 시각이 3초였거든. 그래서 A3을 구하면 15 이렇게 된다. A3 1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이제 천천히 쓸게요. 자, 51번을 보시면 위치가 이거 위치. 근데 거기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운동 방향 바뀌 순간에 바뀌는 순간에 위치를 A, B라고 할 때 A, B 사이 거리를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뀐다라는 순간은 우리가 아까 함수 3차 함수나 4차 함수로 봤을 때 한마디로 극값을 갖는 거랑 똑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접선의 기호가 0이면서 전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가 만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속도가 0이 돼야 돼. 우선 기본적으로 속도가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전후의 부호가 바뀌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3차를 미분하면 2차. 그러면 그 2차식이 속도야. 그럼 2차식이 0이 되는 게 한마디로 속도가 0이 되는 건데 지금 AB라고 이미 2점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바로 AB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24 그러면 3 빠지면서 6하고 8이니까 x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4 왜 x로 바뀌었어? t인데 이렇게 그래서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것은 t가 2초하고 t가 4초일 때 2초하고 4초일 때 한마디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 시간이 2초와 4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치라고 했으니까 이게 위치잖아. 그러면 t의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지. 여기다. 그러면 이제 얘를 a라고 했을 때 xa라고 해볼게요. t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계산해야 돼. 그럼 8 마이너스 36 플러스 지금 48 우선 이렇게 썼고요. 이제 얘를 대입한 거를 xb라고 쓸게. 그냥 편의상. 그럼 4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4의 세제곱 숫자도 엄청 크죠. 9 곱하기 4의 제곱 엄청 크죠. 플러스 24 곱하기 4 이렇게 됐어. 그럼 원래 지금 이 둘의 위치의 차를 구해야 돼. 그럼 이렇게 이 상태에서 빼도 되지만 뭐 이거를 빨리 계산할 수 있으면은 뭐 각각 계산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하면 얘는 20이 나오고요. 그 다음 얘는 4의 제곱이 공통인수라고 했을 때 얘는 4 하나 빠지고 얘는 9 빠지고 얘는 4, 6이 24니까 플러스 6이라고 하면은 얘는 실질적으로 몇이 되냐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4다. 그죠? 20과 16의 거리의 차는 4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오늘은 처음 푸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57번
여기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자, 이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자, 이게 뭐냐면 뭐 이런 거야. 만약에 봐봐, 얘가 이제 앞에 이렇게 가다가 누가 있네? 저기 멀리서 한 100m 앞에 누가 지나가. 그래서 제동을 딱 걸어. 제동 딱 걸고 1초가 지났어. 그럼 봐봐, t에 1을 집어넣었어. 32-0.8, 즉 31.2m를 브레이크를 걸고 정지할 때까지 그만큼 갔다라는 얘기야. 1초 동안. 그 얘기야. 그리고 하다가 밟았어. 2초가 지났어. 2초에 멈췄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초가 지났어. 그럼 64만 했어. 몰라, 계산하면 아무튼 그만큼 제동 거리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야. 그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자, 지금 이 x가 의미하는 거는 그냥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제동한 길이. 그러면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즉 x 프라임 얘는 똑같이 속도가 된다. 그러면 32 마이너스 1.6t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게 뭔 소리냐면 당연히 우리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돼?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간. 그럼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지한다라는 거는 속도가 0이 됐을 때 우리가 정지를 한다는 뜻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얘가 속도가 0이 되는 t를 먼저 구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32가 1.6t라고 했을 때 t는 지금 어떤 값이 나오냐면 2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즉 20초가 됐을 때 얘는 멈춘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움직인 거리는 x는 32 곱하기 20 빼기 0.8 곱하기 20의 제곱만큼 갔겠지. 자, 계산은 32 빼기 0.8 곱하기 20이니까 16 곱하기 20 320 단위가 미터인가? 320m 나간대요 이별수가. 와, 장난 아니다. 320조 얼마나 빨리 갔으면.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브레이크를 밟고 20초 동안 간다고? 타이어가 찢어지 불날 텐데. 그렇대요. 너무 과학적이지 않아 문제. 그래서 내가 편지 써야 되겠어 쌤비한테. 이거 너무 움직임 저희 시간이 너무 길다. 요즘 차들이 얼마나 좋은데. 열차 아니에요? 열차구나. 그럴만하다. 이거 약간 일리가 있다. 그래, 잘했어. 잘했는지. 네. 문제를 똑바로 읽어야 돼. 똑바로. 자동차가 아니었어. 나 혼자 차로 생각했어. 이제 60번을 60번은 우리가 풀었던 유형이구나. 지금 60번은 지면에서 초음속도 50m/s 이거는 못했고요. 높이가 아무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로켓이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최고 높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속도가 0일 때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를 미분하면 된다. 이거를 미분한 게 사실상 속도다. 그러면 내가 미분했을 때 50-10t
얘가 0이 되는 t는 5다. 즉 5초가 되었을 때 5초가 됐을 때 최고 높이에 다다를 것이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바로 최고 높이가 되겠구나. 따라서 50 곱하기 5 빼기 5의 세제곱. 그러면 얘는 25에서 곱하기 10 빼기 5 뭐야 125 상태에서 125 125m다.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번 15번 볼게요. 유형 15번. 우선은 63번 63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y축에 해당되는 거는 속도의 축이고요. 요 x축에 해당되는 거는 시간의 축이다. 그리고 나서 1, 2, 3, 4, 5, 6, 뭐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그래프가 하나가 나온 상태에서 지금 보기에서 옳은 것은 지금 t가 3일 때 p는 원점을 지난다. 지금 요 3초가 됐을 때 의미하는 것은 속도가 0인 거야. 속도가 0인데 우리가 원점을 출발했다고 그랬어. 봐봐. 한번 내가 그러면 한번 위치를 예측을 해볼게. 위치 지금 이렇게 여기 0초일 때 원점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어. 원점. 자, 이거 원점이라고 할게. 근데 우선은 0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양수야. 그럼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양의 방향 3초가 됐을 때 지금 양의 방향으로 계속 가. 그리고 속도가 0이 되고 3초 이후에 속도가 음수야. 그러면 3초 이후에 속도가 음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반대 방향으로 가냐? 5초까지. 5초까지 반대 방향으로 가고 다시 5초 이후에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뭐에 따라 다르냐면 지금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건 적분 때 할 거야. 지금 이 넓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넓이가 더 넓으면 지금 이 왼쪽으로 가는 거는 원점을 지나가는 거야. 이게 넓으면 한마디로 원점 가기 전에 멈추고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직 넓이에 대한 거를 거기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넓이가 지금 거기 보시면 그 VT에서 함수값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위에 게 넓은지 아래 게 넓은지는 그냥 걔만 딱 봤을 때는 위에 게 더 넓죠. 위에 사다리 거에 더 넓지 아래 거보다는. 그래도 이제 뭐 이건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좀 쉽지는 않다. 아무튼 1번은 틀렸고 2번 1초에서 2초 동안 P는 정지했다. 속도가 양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2번은 정지했다. 틀렸습니다. 3초에서 5초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꿔? 3초에서 5초는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뭐 운동 방향을 뭘 바꿔? 그냥 음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운동 방향 아직 안 바꿨어. 물론 3초일 때 바뀌었지. 3초일 때. 4번 2에서부터 2초부터 4초까지 P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초에서부터 3초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3에서부터 4초까지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4번도 틀렸어요. 5번 5 T가 5일 때 P는 가속도입니다. 가속도는요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주어진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근데 t가 5초일 때 그 점을 보시면 어차피 4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직선이거든. 그러면 결국 한마디로 그 직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의 한마디로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속도에서 기울기가 양수니까 가속도는 양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t가 5초일 때 가속도는 양의 값이다. 맞죠?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래서 5번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5번. 또 요번에 그래프의 해석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63번하고는 다르게 63번은 y축이 vt 속도에 대한 거고 그 다음 65번은 한마디로 위치에 대한 거야. 자,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지금 4네요. 여기는 A고요. 여기는 B고요. 여기는 C고요. 여기는 D고요. 여기가 U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가 이 그래프와 같을 때 다음으로 취하는 것은 우선은 T가 A일 때 점 P의 속도는 0이다. 아, 이거 위치라고 그랬죠. 이거를 미분하는 속도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속도가 0이다. 맞았다. 그리고 시간이 B에서 C까지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뭐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 위치가 점점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다른 거 없잖아.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도 속도는 양수니까.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간다. 맞다. 3번 T가 D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는 뭐냐면 자 여기 뒤에서 이건 위치가 0인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양수에서 원점을 뒤에서 그냥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도가 음수인 거야. 왜?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 음수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음수인 거야 계속. 속도가 지금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속도가 0이 되고 전후의 보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속도가 계속 음수라고. 그러니까 3번이 맞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P는 원점을 2번 지난다. 그래 B에서 지나고 D에서 지나고 2번 지나죠.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같은 범위에서 P는 T가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다. 그치? 원점에서 지금 얘는 4만큼 떨어졌잖아. C일 때. 뭐 많이 벗어나봤자 지금 마이너스 3까지가 가장 먼 거니. 근데 4가 있어요. 4가 가장 멀리 간 거지 원점에서. 그래서 T가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맞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답은 아까 3번이었죠. 좋아. 이제 세 문제 남았네요. 잠깐만 유형이 왜 늘어났죠? 이제 19번까지 더 늘어났죠? 자, 잘 모르겠고요. 오! 69번 아까 정석 문제랑 똑같잖아. 이런 한 번 더 보는 기회가 되군요. 얘는 키가 작어. 아까 정석은 1m 80이었는데 얘는 2m 60이야. 전등 되게 높아. 4m나. 얘는 되게 다리가 짧게 묘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애보다 20cm가 작아요.
4m. 옛날에도 여러분도 초등학교 때 메다로 배웠습니까? 1m, 2m, 3m. 누가 메다라고 그러는데? 예능 프로에서 약간 그런 거 있는데. 배구 선수 나오면 얘는 2m. 좀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같다. 미안해요. 옛날 사람 팀에서. 자, 얘가 매초 1.5m per 초의 속도로 얘가 이렇게 달려가는 건 아니고 걸어가고 있어. 근데 거기 물어보는 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럼 아까 정석에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이거를 미분하는 거. 그리고 머리끝의 속도의 변화율. 머리끝의 속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얘가 여기까지 가고 있는 건데 속도가 났어. 그러면 이거를 길이로 표현할 수 있어. 길이. 얘는 1.5t라고 쓰면 돼. 1.5t. 맞죠? 1.5t. 맞잖아. 1.5t를 미분하면 1.5. 속도 길이를 1.5t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됐죠? 물론 초속이 되겠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x를 미분하는 거. x를 미분한 걸 구하는 게 우리가 관건이다.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구해야 된다고. x는 길이니까 길이를 미분해야 속도가 되는 거잖아. 변화율이 되는 거잖아.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비례식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x 대 1.6은 x 플러스 1.5t 대 4. 이거 비례식. 우리가 아는 거 뭐 이거밖에 없잖아. 닮은 뭐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와 이렇게 곱한 걸 같다. 4x는 1.6x 플러스 아이씨 이거 너무 어렵다. 1.6 곱하기 1.5 뭐야? 24, 2.4? 믿겠어. 몰라. 틀리면 안 돼. 이렇게 썼어. 그럼 얘를 넘어갔어. 그럼 2.4x는 2.4t 이런 x가 t 똑같아. 즉 이제 x도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됐구나. 얘가 t구나. 이제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자. 그러면 얘를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네. 그죠? 그래서 지금 길이의 변화율은 1m/s입니다. 1번이에요. 이게 뭐죠? 지금 잔잔한 호수에 돌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그렇답니다. 지금 거기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7cm씩 길어질 때 돌을 던진 지 3초 후의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율을 a 파이 제곱 cm per sec라고 하자. a 값을 얼핏 보면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동심원 모양의 원이죠. 네. 원이 가장 바깥쪽 원의 반지름 길이가 원의 바깥쪽. 그럼 원이 여러 개 생기는 거야? 자, 선생님이 국어적인 표현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게 반지름이 바깥쪽 반지름을 요거로 아니야? 이거 아니야? 원이 하나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잖아. 이거의 길이를 만약에 이거의 길이를 얘를 R이라고 했어. 아니야. R 말고 그냥 문자 A로 할게. 이 길이가 A. 아 근데 여기 A 있어. K야 K. 그리고 지금 봐봐.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7cm씩 길어진다. 그러면 이 길이를 7t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 7t. 맞지? 이렇게 됐어. 돌을 던진 지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원의 넓이의 변화는. 그럼 바깥쪽 원이 이 바깥쪽 원이 이거잖아. 이거의 넓이를 표현해 볼게. 이거의 넓이. 우선 넓이니까 큰 원은 k 플러스 7t의 제곱하고 파이를 붙인 게 큰 원의 넓이 빼기 요거를 빼야지. 그러면 k 제곱 파이를 뺐어. 이게 바깥쪽 원의 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이는 뭐 됐고 여기 보시면 요 k제곱 사라지고 14kt 플러스 77의 49t 제곱 파이가 바로 이게 넓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돌을 던진 후 3초 후에 바깥쪽 원의 넓이. 그럼 이거 미분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k가 살아있는데 이게 누가 문제지?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미분했어. 시간에 대해서. 그러면 14k 플러스 98t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돌을 던진 지 3초 후에 그러면 t가 3이라는 소리잖아. 근데 t가 3이면은 문제가 여기 3이 들어가면은 이게 98이지. 98 곱하기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14K가 살아있어. 얘는 294지. 맞지?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이게 선생님이 약간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한마디로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것 같아. 이게 그냥 돌을 던지잖아? 그럼 이게 이렇게 그냥 커지는 이게 원이 그냥 커지는 거야. 원이 커져가지고 여기 K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길이가 7t라고 해야 돼 그냥. 이게 7t야 그냥 이게 7t. 그래서 이 K가 없고 왜냐면 K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거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 반지름을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울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7t 반지름이 7t가 되는 거고 얘가 77에 49 t제곱 파이가 그냥 넓이가 되는 거고 이거를 미분해가지고 얘가 98t 파이가 되는 거고 t가 3일 때의 변화율을 물어봤으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아까 294 파이가 되는 거다. 이게 a가 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 294가 a다. 그냥 반지름을 7t로 표현해서 하면 된다. 7t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유형 19번 75번 9 지금 이렇게 9가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3인 9입니다. 근데 얘가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이 매초 3분의 1cm씩 늘어나고 있대. 그러면 이제 요 반지름 있지? 반지름이 원래 3이었는데 한마디로 매초 3분의 1씩 늘어나니까 한마디로 3분의 1t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3 플러스 3분의 1t 그 전에 단위는 확인합시다. 반지름도 3cm 그리고 매초 늘어나는 길이도 cm또
똑같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3 더하기 3분의 1 t로 표현할 수 있다. 이제 거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부피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부의 부피를 표현하자. 그러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인데 어차피 우리는 변화율 구할 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r 세제곱을 r을 t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뭐 이렇게 부피를 썼으면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건 뭐야? 미분하고 거기서 3초 후라고 그랬으니까 t에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은 요거는 요거 전개 안 하고 여기 3 곱하고 3분의 1t 플러스 3하고 차수가 하나가 줄어들고 안에 거 속미분하면 3분의 1이 곱해집니다. 이렇게 됐고요. 거기에 t에 3 집어넣으라고 했죠? t에 3을 대입합니다. 그럼 대입하면은 지금 4파이 하나 있고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4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은 3분의 64파이가 되겠지요. 이거는 3번이라는 답이 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가 미분 마지막 문제였고요. 숙제는 당연히 우리가 배운 데까지는 항상 숙제인데 계속 미뤄서 문제죠. 우선 최대한 유제는 다 푸시고요. 그리고 쌤도 빨리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시간은 지금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유제라도 좀 푸시고 전달 사항을 다시 얘기하면 선생님의 계획은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월요일날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밤늦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또 오는 걸로 합시다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본인이 무슨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으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시고 선생님이 안 까먹으면 수요일날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오라고. 알겠죠? 질문. 조선 질문. 아니 뭐 문제를 물어볼까? 네. 알았어. 됐어요. 우선 여기까지. 잠깐만. 이거 좀 끄고. 기준력 천만.